안녕하세요. 평가과장의 하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평가번호 7번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제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아침에 또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얼굴이 또 부어 있고, 말도 처음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목소리가 먹혀 있는데, 그래도 좀 듣는데 지장 없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크리스마스 날 정말 마음먹고 한 6시간 찍고 이 영상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어저께 몇 편 찍질 못했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또 찍고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편집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번호 7번 인적자원 개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항목은 이제 종합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평가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난이도는 이제 중정도 보게 되고요. 점수는 3점인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항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영상 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획득이 가능한 점수로 봐주셨으면 됩니다. 자, 먼저 평가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가 급여제공 지침 10개를 마련하고 비치한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급여제공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지만은 낙상, 욕창, 감염, 노인학대 등 10가지 지침을 우리가 기존 평가 초창기 때부터 있던 매뉴얼입니다. 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비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항목은 뭐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으실 거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단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평가관들이 최신 연도의 새로운 지침인지를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19년도에 썼었고 20년도에 썼었던 지침인데 연도를 안 바꾸시고 놔두시면 감점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지침이 우리가 완벽했다면 연도라도 내년이 평가 21년이죠. 21년도 연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항목은 평가번복이 기록 현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0가지 지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옆에 현장은 뭐냐면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놔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전 평가에서는 신규 직원 항목이 별도였다면 직전 평가부터 이제 합쳐졌습니다. 신규 직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즉 신규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일이 되는 건데, 옆에 보시면 평가 방법은 면담입니다. 제가 아마 저번 시간 평가 교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신규 직원이나 급여 직원 교육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 보고서, 교육 계획서 이 부분들을 다 구성해서 참석자 서명도 받고 사진도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 바뀌어 있는 게 뭐냐면 면담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면담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직원을 14일 이내 했는지를 평가관이 직접 요양보호사님이나 간호사님 또는 그 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근로자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규 직원 교육을 언제 받으셨나요? 신규 직원 교육을 받으실 때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나요? 이때 요양보호사님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신규 근로자들이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건데, 쉽게 뭐 올해 재가기간 평가나 작년 2019년 재가기간 평가 때도 이 항목은 동일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거래처에 이제 좀 안기문 아님 또 그 원장님들에 대한 뭐 안기문 형태도 나가지만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Q&A 형태로 나갑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답을 저는 이제 간단하게 유도를 했던 게 예를 들어 평가관이 신규 직원 교육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예, 저 입사할 때 받았습니다. 기간을 특정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외우질 못합니다. 두 번째, 신규 직원 교육 때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나요? 기관 운영 규정과 기관에서 제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딱 요 정도만 대답을 하셔도 평가에서 큰 문제는 없으세요. 이런 면담에 대한 항목을 우리 원장님들이 준비를 하실 때 항상 기준점을 원장님 기준으로 두시면 안 되세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높은 요구의 응답을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그대로 암기해서 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좀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좀 응답 부분을 내용 부분을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얘기를 좀 꾸며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하나의 참고가 되고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기간에 맞게끔 응답 부분을 좀 높여주시면 이 항목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다. 평가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가가 진행이 되면 평가관은 3명이 옵니다. 2명은 공단 소속으로서 우리 기관 내부에 와가지고 서류를 보게 되고요. 이제 외부 평가는 1명이 더 들어옵니다. 총 3명이 될 텐데 그 외부 평가관 1명이 기관 내부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현장 평가 확인도 하고 우리 요양보호사님이나 간호사님, 신규 근로자분들에게 신규 직원 교육이라든가 급여적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응답 부분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응용편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한 샘플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운영규정 교육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지침,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10가지 중에 노인인권보호는 별도 항목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통합으로 진행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항목도 보시면 평가 방법은 면담이세요. 따로 별도로 서류가 필요 없이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랑 신규 근로자분들께 이제 면담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항목에서 2번, 3번에서 저 같은 경우는 평가 방법은 면담인데 작년, 재작년 또는 2018년 요양평가 때 저는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서류냐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일단 연간교육계획서, 그 다음에 교육계획 규정, 그 다음에 교육자료, 이 부분은 바인더에 저희 준비를 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아니 교육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자료로 교육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평가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신규직원 교육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신규직원 교육자료, 교육계획, 교육규정, 또 급여제공 지침에 대한 교육계획, 교육규정, 교육자료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몇 년도 자료를요? 우리 평가 몇 년에 받으신다고요? 2021년에 받으시니까 2021년도 새로운 교육계획서와 보고서 규정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급여제공 지침, 2번 신규직원, 3번 급여제공 교육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세요. 자료만, 서식만 갖고 계시고 면담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암기문 형태라든가 이런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네 번째, 매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외부 교육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 근로자, 요양보호사님 또는 사회복지사님, 간호사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자체 교육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 강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야만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시면 기록 면담입니다.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직원이나 급여제공 교육 지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교육 보고서 이런 게 필요가 없다면 이 네 번째 직원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기록, 즉 보고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셨다면 수료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외부에서 강사가 교육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 자료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플러스 돼가지고 면담으로 직원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아까 신규 직원이나 급여제공 지침처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항목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이 항목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근데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기관 외부에서 이수한 경우에 하나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부 교육 진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교육드리고 있는 이 매뉴얼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예외 조항을 좀 빼줄 것도 같고 한데 일단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19년도에는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올해 재가기간 평가가 진행될 때 원래 직원회의는 매월 재가기간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2월 달에 진행이 되면서 3월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직원회의를 진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면담이나 유선으로 진행하면 인정을 하겠다고 별도 중간에 공지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 항목 같은 경우도 지금 직원 역량 강화 외부 강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재가 기간 때처럼 예외적 조항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직원 역량 강화 인적 자원 개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를 준비하자. 이쁘게 출력해서 연도는 2021년도로 하고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두자. 자, 두 번째, 신규 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 규정, 교육 계획서, 그다음 교육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우리 직원들에게 대답을 잘 할 수 있게끔 대답 암기문 한번 만들자. 자, 세 번째, 급여 제공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규정과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는 저희가 좀 첨부 형태로 만들고 또 직원들에게 Q&A 형태로 대답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직원의 역량 강화.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내년에 2021년도에 외부 강사 초빙해가지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이 네 가지로 봐주시면 되세요. 점수는 3점인데 제가 볼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이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강의 내용 하다가 빈 이제 여백 부분에 제가 관련 평가 서식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띄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하는 거랑은 다르게 띄워놓고 있는 게 뭐냐면 서식을 한 번씩 보시라고 띄워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응용편에 가서는 저 서식들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고 내용 구성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본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편안하게, 그래서 지금 강의 시간도 제가 보면 보통 10분, 13분, 뭐 많으면 15분 내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가시면 지칩니다. 지금은 업무 하나하나씩 보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의 강의를 10분에서 12분 정도로 틀어서 보시고 또 업무 보시고 또 보시고 또 업무를 보신다면 업무 시간이라도 평가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충분하게 본 업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인적 자원 개발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도 더 힘찬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